이번에는 하늘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방향은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 북쪽으로 계속 가면 언젠가는 북극에 도달하겠고요. 반대로 우리가 남쪽 하늘로 계속 가다 보면 언젠가는 남극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봤을 때 북쪽, 남쪽이라고 하면 북쪽을 바라봤을 때 좌측은 서쪽이고 우측은 동쪽이라고 부르죠. 관측자가 북쪽을 기준으로 봤을 때 좌측이 서쪽, 우측이 동쪽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번씩 태양이 뜨고 지잖아요. 자, 모든 천체는 동쪽에서 떠서 남쪽 하늘의 남중했다가 서쪽으로 이렇게 지게 됩니다. 다시 다음날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동쪽에서 떠서 남중했다가 서쪽으로 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태양을 기준으로 동쪽에서 뜰 때를 아침 6시경, 그리고 태양이 남쪽 하늘 정중앙에 왔을 때 이때를 낮 12시경, 그리고 태양이 서쪽 하늘로 질 때 이때를 18시 저녁 6시경, 그리고 태양이 내 다리 아래 있을 때 이때를 밤 12시 또는 자정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태양은요, 우리 주위를 하루에 한 번씩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태양의 운동을 태양의 일주운동이라고 불러요. 자, 일주운동. 자, 일주운동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동서남북 방향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먼저 동서남북의 방향을 찾으려면 북쪽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예전에 그 망망대해 바다에 이렇게 떠다니던 그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이 넓은 바다에 나가면 방향을 잃기가 쉬웠어요. 다음날 눈 뜨고 일어나면 내가 어느 방향에 있는지, 또는 다음날 저녁 때가 되면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이때 방향을 알기 위해서 밤하늘에 있던 별들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방위를 찾는 데 기본이 되는 것이 북쪽 하늘에 있는 별입니다. 자, 여기 그림에서처럼 북쪽 하늘을 바라보면 우리 지구에 이 지구본이 있는데요. 자, 지구는 가상의 축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하고 있습니다. 자, 스스로 자전하고 있는데요. 이 천구의 북극에서 봤을 때,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시계 반대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하고 있습니다. 얼마를 주기로 자전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주기란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지구가 자전하는 데 걸린 시간은 얼마일까요? 그렇죠. 24시간, 즉 하루, 원데이를 기준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천구의 북극에서 내려봤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자전하고 있는 건 우리거든요. 우리가 자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스스로 자전하는지 모릅니다. 대신에 우리는 가만히 있고 내가 돌아서 하늘이 도는 것이지만 나는 도는지 모르기 때문에 반대로 하늘이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아까 앞에서 보면 사실은 이 관측자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도는 걸 모르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 별들이 반대로 이렇게 떠서 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북쪽 하늘을 딱 찾아보면 우리 지구의 자전축, 가상의 자전축의 북극, 그 북극에 있는 자전축을 쭉 연장하면 그 연장한 곳에 별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별의 이름을 우리가 폴라리스라고 부릅니다. 즉 북극성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밤하늘을 봤을 때 북극성을 찾을 수 있고 그 북극성으로부터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뒷표면과 만나는 이 지점이 북점이 되겠습니다. 북점. 즉 이 북점을 향해서 쭉 가다 보면 언젠가는 북극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가 북점이니까 180도 돌아서 뒤로 돌아서 저쪽으로 갔을 때, 자, 반대가 어딜까요? 그렇죠.
남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북점으로부터 좌로 90도 가면 서점이 되겠고요. 북점으로부터 우로 90도 가면 동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밤하늘에서 북극성을 어떻게 찾을까요? 자, 북극성을 찾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요. 밤하늘에서 우리가 비교적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별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국자 모양의 별자리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개의 별자리가 마치 국자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동양에서는 국자라고 했고요. 예전에 중국에서는 이게 수레라고도 했고요. 수레, 여기 지금 많이 끌고 있는 수레라고도 부르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불렀는데 우리는 국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국자 손잡이, 국자 컵. 자, 우리가 북두칠성이라고 부르는데 이 북두칠성에서 가장 밝은 별인 요별하고 요별과 요별을 잇는 요 가상의 길이 있죠, 선. 자, 요 선을 5배 연장합니다. 하나, 둘, 셋, 넷, 5배 정도 연장하면 그곳에 조금 그렇게 밝지 않은 별이 하나 있거든요. 그 별이 바로 북극성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북극성을 또 찾는 방법은 이쪽에 보면 W 모양의 별자리가 있어요. 이 W 모양의 별자리가 카시오페이아라고 하는 자리인데 그 카시오페이아 별자리에서 1번, 2번을 1번에서 2번을 쭉 해서 연장한 선과 5번에서 4번 방향으로 쭉 연장한 선이 만나는 이 점과 3번이 만나는 점. 그래서 요 길이를 5번 연장합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번 연장하면 마찬가지로 북극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비교적 쉽게 방위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밤하늘에서 북두칠성을 찾아서 북두칠성에서 5배 연장한 곳에 북극성을 찾고 그러면 그쪽이 북점이구나. 그러면 반대 방향은 남점이구나. 그러면 이쪽으로 90도는 서점이구나. 이쪽으로 90도는 동점이구나 라고 방위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천체들은 뿅뿅뿅을 합니다. 무엇을 할까요? 여기 나와 있는데요. 모든 천체들은 일주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천체들은 연주 운동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일주 운동이라는 건 뭘까요? 마치 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즉 움직인다. 밤하늘에서 움직인다. 근데 얼마를 주기로? 일주. 하루를 주기로. 하루에 한 번씩 떴다 졌다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연주 운동. 밤하늘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얼마를 주기로? 1년을 주기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별자리들이 1년을 주기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태양이 별들 사이를 1년을 주기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것들을 연주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일주 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나와 있던 그림인데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에 관측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관측자는 사실 우리 지구는 요만한 거죠, 그렇죠? 지구가 있고 지구의 가상의 자전축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 가상의 자전축을 쭉 이었을 때 별 하나하고 만나죠? 그 별을 우리가 P라고 쓰고 폴라리스라고 부릅니다. 북극성이죠. 북극성으로 가상의 자전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가상의 자전축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지금 돌고 있어요. 지구는 사실은 지구 자체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돌고 있는지 모르죠. 모르니까 반대로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하늘에 있는 별이 이 지구의 자전 방향과 반대 방향인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마치 회전목마 안에서 회전목마를 타고 돌고 있는 사람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뱅글뱅글 도는 거야 라고 착각하는 것처럼요. 지구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지만 우리는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걸 모르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모든 천체들이 움직인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북점을 기준으로 별들이 이렇게 돌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북극성을 기준으로 별들이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관측자가 봤을 때 북쪽 하늘과 남쪽 하늘 그리고 동쪽 하늘과 서쪽 하늘에 있는 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까요?
자, 첫 번째. 자, 하루에 한 번씩 동에서 떠서 서로 집니다. 여기 보세요. 태양이요, 동쪽에서 떠요. 동에서 떠서 남중에다가 서쪽으로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떴다 졌다 합니다. 자, 태양만 뜨는 게 아니에요. 달도요, 하루에 한 번씩 동쪽에서 떴다가 남중에다가 서쪽으로 지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 달만 떴다 졌다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별들도요, 동쪽에서 떴다가 남중에다가 서쪽으로 지고 있습니다. 얼마를 주기로요? 하루를 주기로요. 24시간을 주기로요. 즉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24시간 동안 360도를 돌아서 제자리로 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4시간을 360도를 24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당 약 15도씩 움직인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태양이 6시에 뜹니다. 6시에 떠서 1시간당 15도씩. 15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6시간 지나면 남중하죠. 또 남중에다가 6시간 지나면 1시간당 15도니까요. 6시간이면 90도죠? 90도 돌아서 서쪽 하늘로 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 6시간 지나면 자죠. 내 발 아래 있다가 또 6시간이 지나면 동쪽으로 이렇게 뜨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1시간당 15도씩 동에서 서쪽으로 움직여가는 현상, 우리가 이 현상을 일주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모든 별들이 일주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노란색 별이 있는데요. 이 노란색 별은요, 북극성 근방에 있어요. 그래서 이 별은 북극성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평선, 이 관측자의 지평선 위에 항상 떠 있잖아요. 이렇게 항상 떠 있죠, 그렇죠? 항상 떠서 뺑글뺑글 돌고 있어요, 사실은. 하루 낮에도 볼 수 있고 밤에도 볼 수 있어야 해요. 우리가 이렇게 하루 종일 지평선 위에서 떠 있는 별을 주국성이라고 부릅니다. 주국성. 근데 다만 이 주국성은요, 태양과 같이 떠 있으면 안 보이고요. 태양이 없을 때만 보이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태양처럼 동쪽에서 떴다가 남중에다가 서쪽으로 지는 별, 이렇게 떴다 졌다 떴다 졌다, 이렇게 떴다 졌다 하는 별을 출몰성이라고 합니다. 출 떴다가 몰 졌다가. 마지막으로 여기 지금 지평선 아래, 여기 지금 지구의 자전축의 남쪽을 이렇게 남극을 연결하면 여기에 천구의 남극이 있겠죠? 그러면 이 남극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 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별은 지금 지평선 위로 안 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별을 전몰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별들은 출몰성이죠. 하루에 한 번씩 떴다 졌다 하고 있다는 것이죠. 1시간당 15도씩. 자, 그래서 여기 아래에 지금 별들의 운동 궤적을 선으로 나타냈는데요. 자, 첫 번째 여기 있는 거. 두 번째 그림. 이 두 번째 그림은 어떤 하늘을 나타낸 것일까요? 그렇죠. 여기 있는 관측자가 이쪽을 이렇게 봤을 때, 자, 북극성을 기준으로 별들이 이렇게 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측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북극성을 기준으로, 그렇죠, 이렇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에서 떠야 되니까 동에서 떠서 안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떴다가 이렇게 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쪽이 북쪽이니까. 자, 북점을 기준으로 여기가 북점이니까요. 자, 이쪽으로 쭉 가면 동쪽 정점이겠죠? 이쪽으로 가면 서점이겠죠? 동에서 떠야 되니까 이렇게 떴다가 이렇게 졌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그림은 북쪽 하늘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거는 어디일까요? 그렇죠. 이 관측자가 뒤로 드라트에서 이렇게 남쪽을 바라보면요, 이렇게 떠서 이렇게 지는 별자리를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떠서 이렇게 지는 별자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북쪽하고는 뭐가 다른가요? 북쪽에서는 완전히 별들이 뱅글뱅글 이렇게 동심원을 그리면서 원을 그리면서 돌고 있지만, 이쪽 하늘은, 지금 마지막에 있는 하늘은 이렇게 원이 아니라 호를 그리고 있어요. 호. 그래서 이렇게 호를 그리면서 움직이는 쪽 하늘을 우리가 남쪽 하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여기 첫 번째 그림하고 이 세 번째 그림인데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느 쪽 하늘의 모습을 나타낸 것일까요? 자, 이 관측자가 먼저 이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동쪽을 딱 바라봅니다. 동쪽을 바라봤을 때 좌측 하단에서 우측 상단으로 이렇게 별이 동쪽이니까 떠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렇게 좌측 하단에서 우측 상단으로 뜨고 있는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별들, 이렇게 천체들이 떠오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얘가 동쪽 하늘의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은 이 별들이 이렇게 떴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지겠죠? 그러면 이 관측자가 지금 나를 쳐다보는 방향으로 서야 되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이렇게 섰을 때 보면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으로 이렇게 별들이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럼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늘로 이렇게 내려오는 별을 볼 수 있는 하늘. 우리가 이쪽이 바로 서쪽 하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방향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실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예를 여기 한번 실예를 한번 그림을 보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위에 있는 그림이 있는데요. 자, 북두칠성의 모습을 본 거예요. 자, 북두칠성의 모습을 봤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여기에 폴라리스가 있습니다. 자, 밤하늘에 있는 북두칠성을 찍은 것입니다. 폴라리스가 있고 이쪽에 이렇게 국자 모양의 북두칠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찰칵하고 밤하늘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3시간 간격으로 또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3시간 있다가 찰칵하고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또 3시간 후에 찰칵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자, 여기에 선생님 여기다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 자, 여기에 폴라리스라고 하는 별이 있었고 이 별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쪽에 북두칠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랬다가 3시간 후가 되니까 북두칠성이 이렇게 위쪽으로 움직였다는 것이죠. 자, 몇 도만큼 움직였을까요? 1시간당 15도씩. 3시간이니까 몇 도? 45도. 그렇죠. 45도만큼 움직여서 이쪽으로 움직였다는 것이죠. 마지막 그림은 또 3시간 후에. 3시간 후가 지나니까 이렇게 북두칠성이 움직였다는 것이죠. 또 몇 도요? 45도만큼. 1시간당 15도씩. 그래서 이 북두칠성을 이루고 있는 별, 이게 선생님이 여기다가 별을 하나 그려볼까요? 자, 여기다가 별을 하나 찍어보면 이렇게 별이 있고 별이 있고 별이 있잖아요. 그래서 별들이 이렇게 지금 원을 그리면서 움직인다는 것이죠. 물론 시간이 더 지나면 하루를 주기로 이렇게 움직여서 다시 이렇게 움직여 갈 겁니다. 자, 동심원을 그리고 있죠. 한 점을 기준으로 동심원을 그리고 있습니다.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움직여가고 있죠. 우리가 이쪽 하늘은 무슨 쪽 하늘입니까? 맞습니다. 북쪽 하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쪽 하늘을 바라보면 북두칠성이 이렇게 시계 방향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반시계 방향이죠. 시계 바늘이 반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1시간당 15도씩. 자, 아래에 있는 한번 그림을 볼까요?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면 지금 내가 동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동쪽 하늘을 바라봤더니 여기 이렇게 H 이렇게 여기 자로 생긴 오리온 자리가 있어요. 동쪽에서 이제 동쪽 하늘에 있으니까 뜨는 별입니다. 자, 동쪽에서 뜨고 있어요. 그랬다가 3시간 후에 또 찰칵 찍었습니다. 3시간에 찰칵 찍었더니 아까 전에 동쪽 하늘에 이렇게 H자 모양으로 있었던 오리온 자리가 요만큼 떠올랐다는 것이죠. 그럼 몇 도만큼 떠올랐을까요? 3시간이니까. 아, 그렇죠. 몇 도만큼? 45도만큼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그러다가 3시간 후가 지나니까 여기에 지금 난초하늘이 이렇게 올라와 있죠. 그래서 아까 동쪽 하늘에서 여기서 H 모양으로 있다가 3시간 후에 45도만큼 이렇게 올라왔다가 또 3시간 후에 이렇게 남쪽 하늘까지 올라오는 것이죠. 그랬다가 또 3시간 후가 되니까 남서쪽 방향으로 이렇게 H 모양으로 45도만큼 움직였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H 모양의 이 오리온 자리가 동쪽에서 떠서 3시간 후에 남동쪽, 3시간 후에 남쪽 정중앙, 그리고 3시간 후에 남서쪽, 3시간 후에 서쪽 하늘로 지게 된다는 것이죠. 3시간, 6시간, 9시간, 12시간 동안. 12시간 동안 떴다가 12시간 동안 졌다가
12시간 동안 떴다가 12시간 동안 졌다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 우리가 봤을 때 이 오리온 자리는 동쪽에서 떠서 남중에 따라 서쪽으로 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보면 지금 별들이 이 오리온 자리가 자 시계 방향으로 호를 그리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이 남쪽 하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여기에 그렸던 북쪽 하늘의 일주운동 모습하고 남쪽 하늘의 일주운동 모습이 다르죠.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1시간당 15도씩 일주 1시간당 15도씩 일주운동한다는 것이죠. 무슨 어디서?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우리가 이것을 일주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주운동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렇죠. 하루 동안 움직이는 것 누구 때문입니까? 그렇죠. 바로 지구의 자전 때문입니다. 지구가 하루에 한 번씩 태양 주위를 태양 주위에 있는 지구가 하루를 주기로 24시간을 주기로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다른 천체들이 하루에 한 번씩 떴다 졌다 한다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다음은 실제로 우리가 찍은 별들의 천체의 일주운동 모습입니다. 자, 두 가지 사진이 있는데요. 자, 좌측에 있는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태양을 지금 찍은 사진을 연속적으로 지금 겹쳐 놓은 거예요. 자, 그랬더니 태양이 이쪽에 있었는데 다음 사진을 찍으니까 이쪽. 지금 같은 방향으로 계속 사진을 찍은 겁니다. 찰칵. 또 시간 있다가 찰칵. 또 찰칵. 또 찰칵. 계속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태양이 점점 여기 있다가 움직여 갔다는 것이죠. 이렇게 태양의 위치가 여기다가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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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칵. 자, 우리가 봤을 때 호를 그리면서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이렇게 움직여 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쪽이 완전히 남쪽, 정남쪽 방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체들이 이렇게 떴다 졌다 하는 동안 가장 높이 떠올랐을 때, 바로 가장 높이 떠올랐을 때가 남쪽 하늘 정중앙에 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이 떠올랐을 때가 정남쪽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 지금 요 가장 높이 떠올랐을 때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만나는 점, 이쪽이 정남쪽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남쪽을 향해서 쭉 가면은 남극에 갈 수 있어요. 남극.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남쪽에 왔을 때 우리가 이때 이 천체의 고도를 남중고도라고 합니다. 남중고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거는 태양이라고 가정했으니까 태양의 남중고도라고 합니다. 태양의 남중고도. 그래서 우리가 중위도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울 같은 경우는 북위 37.5도 정도에 살고 있는데 이 37.5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중위도에 살고 있는 우리는 태양이 하진 날은 남중고도가 이렇게 높고 무지하게 뜨겁죠. 그리고 겨울에는 동짓날은 이렇게 떠올라서 태양의 남중고도가 낮습니다. 자, 남중고도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여기 지금 카메라의 조리개를 열어놓은 거예요. 오랫동안.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찰칵하고 예를 들어서 찰칵하는 동안 빛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찰칵이 아니라 찰칵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조리개를 열었다가 닫게 됩니다. 그럼 열었다 닫는 동안 별들이 움직이겠죠? 그 움직이는 모습이 고스란히 필름에 남게 돼요. 근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어떤 한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동심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궤적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화살표 모양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어떠한 점을 기준으로 완전히 동심원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쪽이 북쪽 하늘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가운데 동심원을 그리지 않는 이 가운데 있는 전체가 바로 북극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북극성도 지구의 자전축에서 약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작은 원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 다음은 스텔라리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별들의 운동 모습을 한번 나타내 보고자 한번 해보았습니다.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카메라를
앞으로 좀 당겨왔어요. 자, 첫 번째 사진은 여기 알아보기 쉽도록 별자리의 선과 그리고 별자리의 그림을 나타내도록 설정을 바꾸어 보았습니다. 자, 2016년 12월 10일 날로 가정했어요. 12월 10일 19시, 그러니까 저녁 7시요. 저녁 7시를 봤더니 지금 12월 10일이니까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겨울이니까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황소자리, 마차부자리, 쌍둥이자리, 오리온자리라고 하는 겨울철 별자리가 이렇게 동쪽에서 뜨고 있어요. 저녁 7시에 겨울철 저녁 7시에 겨울철 별자리가 막 뜨고 있어요. 이쪽에는 지금 가을철 별자리가 이렇게 지금 지고 있고요. 이쪽에는 또 여름철 별자리가 완전히 져버렸고요. 이렇게 겨울철 별자리가 뜨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리온 자리를 한번 보고 있습니다. 여기 오리온 자리를 보면 오리온 자리가 지금 여기 동쪽 하늘에 여기 있잖아요. 지금 그림에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7시에 오리온 자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세팅을 한번 다시 바꾸어 보았습니다. 같은 날 22시. 22시니까 몇 시예요? 19시에서 22시니까 밤 10시. 즉 7시에서 10시. 몇 시간 지났어요? 3시간 지났잖아요. 3시간 지나니까 오리온 자리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전에 이쪽 동쪽 하늘에 있었는데 이렇게 떠올라서 지금 여기 있어요. 몇 도만큼? 1시간당 15도니까 3시간 지났으니까 45도만큼 이렇게 동에서 떠서 이쪽에 남동쪽 하늘로 45도만큼 떠올랐습니다. 다른 별자리들도 다 떠올랐죠. 3시간 지났습니다. 그래서 남동쪽 하늘에 떠있는 오리온 자리를 볼 수 있어요. 약 45도. 그러면 이로부터 3시간 지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자, 같은 날 이제 10일 날 22시였는데요. 11일 새벽 1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11일 새벽 1시가 됐으니까 10시에서 1시가 됐으니까 3시간 지났죠? 3시간 지나니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오리온 자리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오리온 자리가 정남쪽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남중한 것이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7시에 동쪽 하늘에서 뜨고 있었는데 밤 10시에 45도 남동쪽 하늘에 있다가 3시간 지난 새벽 1시에 이렇게 남쪽 하늘로 난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벽 1시에 보니까 완전히 항소, 그리고 여기 오리온 자리, 여기 큰 개 자리, 여기 작은 개 자리, 쌍둥이 자리, 마차부 자리 이런 겨울철 별자리가 완전히 남쪽 하늘에 남중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새벽 1시였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새벽 4시입니다. 새벽 4시를 보니까 예상했듯이 오리온 자리가 45도만큼 더 돌아서 남서쪽 하늘로 45도만큼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새벽 4시. 그러면 같은 날 4시에서 3시간 지난 7시. 7시에는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7시에는 이 오리온 자리가 3시만큼 돌아서 서쪽 하늘로 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 별들이 하루에 한 번씩 떴다 졌다 하는 운동. 마찬가지로 달도 하루에 한 번씩 떴다 졌다 하는 운동. 우리가 이런 운동을 일주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7시에 보니까 여기에 오리온 자리가 서쪽 하늘로 완전히 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연주 운동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방금 얘기했던 일주 운동은 지구의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연주 운동입니다. 즉 천체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연주, 얼마를? 1년을 주기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여기 그림에 보면 가운데 태양이 있습니다. 이 태양 주위를 우리가 천구의 북극에서 내려다보면 지구가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있어요. 우리가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도는 운동을 공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구는 1년을 주기로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전하는 동안 지구는 공전을 하는 동안도 자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구의 자전축이 똑바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23.5도만큼 이렇게 기울어져서 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돌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위치를 보니까 자, 지구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지구의 자전축이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자, 기울어져 있는데 이 자전축의 절반, 여기에서 이렇게 시커멓게 칠한 부분이 북반구가 되겠죠? 자, 북반구가 태양 쪽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죠? 이때를 북반구의 여름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자, 6개월이 지나서 정반대편으로 지구가 이만큼 움직였습니다. 그때 지구의 자전축은 같은 방향에 있게 돼요. 물론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죠. 그러면 이때는 북반구가 태양을 등지게 됩니다. 반대쪽을 바라보죠. 반대로 남반구가 태양 쪽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때는 북반구의 겨울이 되겠습니다. 아까 이쪽은 여름이었죠. 그러면 여기가 여름이니까 여기를 지나서 겨울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가 가을이 되겠고요. 겨울에서 3개월 지난 여기가 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데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른 말로 춘, 하, 추, 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봄을 우리가 춘분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여름, 한여름을 우리가 하지, 그리고 가을을 추군, 그리고 겨울을 동지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한번 여기를 볼게요. 자, 봄에 지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지구가 여기 있을 때 태양이 어디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봄에 여기서 지구에서 사람이 보면 이렇게 태양이 이렇게 와서 마치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태양이 있는 위치, 이쪽을 우리가 춘분점이라고 부릅니다. 춘분날 태양이 있는 위치가 춘분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날 춘분점 부근에 있는 물고기 자리와 물병 자리를 볼 수 있을까요? 태양 때문에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느 쪽 하늘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춘분날 태양이 없는 반대편 하늘, 이쪽 반대편. 그래서 처녀자리, 사자자리, 천칭자리 이런 별자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볼 수 있는 별자리가 바로 이쪽에 있는 별자리들입니다. 자, 그랬다가 여름이 되면 지구가 이만큼 또 90도 돌게 되면 여름에 이렇게 오게 되면 이번에는 태양이 이쪽 방향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어디예요? 이쪽 방향. 쌍둥이 별자리 있는 곳이. 그래서 우리가 이쪽을 하지점이라고 부릅니다. 그 마찬가지로 하지점에 있는 별자리를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여름에는 이쪽 절반, 이쪽에 있는 별자리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전갈, 궁수, 염소 이런 별자리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또 3개월이 지나서 이쪽에 지구가 옵니다. 이쪽에 지구가 오게 되면 이번에는 태양이 저쪽 천여자리 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쪽을 춘분점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춘분점 쪽에 있는 별자리를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지구에 있는 사람이 반대로 이렇게 돌았을 때 이쪽에 있는 별자리, 그러니까 물병자리, 물고기자리, 양자리 이런 별자리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자, 태양을 기준으로 지구가 이렇게 태양 주기로 이렇게 1년을 주기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태양을 바라보는 쪽은 볼 수 없고 그 반대쪽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봄에는 이쪽 하늘, 봄철 별자리, 그리고 여름에는 여름철 별자리, 가을에는 가을철 별자리, 겨울에는 겨울철 별자리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구가 태양 주위를 얼마를 주기로 돈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1년을 주기로 돌고 있죠. 1년 동안, 즉 365일 동안 360도를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360도를 365일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루당 대략 얼마 정도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하루당 360을 365일로 나누면 1일당 약 1도. 그렇죠. 약 하루당 1도씩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한번 실제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밤하늘에 있는 별자리들을 나타냈습니다. 처녀, 천칭, 정갈, 궁수, 염소, 물병 이런 별자리들이 딱 나타났는데 자, 태양이 이 별들 사이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태양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움직이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움직이면서 태양이 어느 쪽 별자리로 움직이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태양은
태양은 이렇게 별들 사이를 이렇게 1년을 주기로 이렇게 움직여 가게 되겠습니다. 그럴 때 이 태양은요 12개의 별자리를 지나게 돼요. 그래서 1년 동안 태양이 지나는 12개의 별자리를 우리가 황도 12궁이라고 부릅니다. 황도 12궁. 그래서 우리가 춘분날, 즉 봄에는 이쪽에 춘분점에 있겠고요. 태양이 이렇게 춘분점에 있으면 태양으로부터 정반대 0시니까 12시 방향에 있는 처녀 또는 사자, 우리가 이런 별자리를 볼 수 있습니다. 봄철 별자리죠. 그러다가 태양이 여름, 즉 하진날 하지점에 오게 되면 이쪽 하늘에 있는 별자리를 못 보고요. 반대로 12시간 더한 18시 이쪽에 동수 전갈 쪽 별자리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다가 가을이 되면 여기로 오게 되죠. 이쪽에 오면 이쪽은 못 보고 마찬가지로 12시간 지난 0시 이쪽 안드로메다 아니면 이쪽 별자리 가을철 별자리를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일로 돌아서 이렇게 해서 겨울철이 되면 이쪽을 못 보고 반대쪽 이쪽 쌍둥이 자리 오리온 자리 등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별들 사이를 태양이 1년을 주기로 움직여가는 활동, 우리가 이것들을 연주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한번 연주운동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2016년 3월 21일의 밤하늘의 모습이에요. 자, 여기에 렌즈를 좀 왜곡시켜서요, 밤하늘을 이렇게 한 화면에 볼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이쪽이 남쪽이고요, 이쪽이 동쪽, 이쪽이 서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별들은 남쪽 하늘에 쭉 떠 있는 별이고, 이쪽은 동쪽 하늘에 쭉 떠 있는 별, 이쪽은 서쪽 하늘에 있는 별들입니다. 우리가 말했다시피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죠. 그래서 이쪽에 동쪽 하늘에 있는 별자리들은 뜨고 있는 별자리, 이렇게 뜨는 별자리, 그리고 남쪽 하늘에 있는 별자리는 이렇게 남중한 별자리, 그리고 이쪽에 있는 별자리들은 이렇게 지는 별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2016년 3월 21일로 했습니다. 3월 20일. 그러니까 3, 6, 9, 12월. 3월 21일, 6월 21일, 9월 21일, 12월 21일. 그 정도를 춘하추동이라고 합니다. 즉 3월 20일이니까 춘분날이죠. 춘분날 태양은 어디 있겠습니까? 춘분점에 있죠. 그러면 춘분점하고 정반대 방향에 있는 밤하늘을 바라볼 수 있죠. 여기에 보면 3월 21일 날 여기에 떠 있는 별자리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요, 3월 21일 날 춘분날 처녀, 사자 자리, 그리고 목동 자리와 같은 봄철 별자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6월 11일이에요. 6월 20일 3, 6 하진날 보니까 여기 아까 전에 보였던 별자리들이 지금 큰 개 자리, 처녀 자리가 서쪽으로 지고 있고, 이번에는 여기에 보니까 고니, 그러니까 백조 자리, 검은고 자리, 그리고 독수리 자리, 이렇게 여름철 대삼각형이 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9월 21일 날 보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여름철 별자리는 서쪽으로 지고 있고, 이번에는 페가수스, 안드로메다, 그리고 페르세우스, 이런 여름철 별자리가, 가을철 별자리가 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1년을 주기로 보니까 별자리들이 이렇게 밤하늘에 볼 수 있는 별자리들이 동에서 서쪽으로 조금씩 움직여가고 있잖아요. 같은 시간에 보니까 여름철 별자리가 원래 여기 있었는데, 봄에는 여기 있었는데, 여름 되니까 여기 있고, 겨울 되니까, 가을 되니까 이쪽으로 움직여가잖아요. 이렇게 별자리들이 1년을 주기로, 같은 시간을 봤을 때 1년을 주기로 이렇게 동에서 서쪽으로 조금씩 움직여가는 활동. 즉 1년을 주기로 조금씩 움직여야 되니까 하루당 1도씩.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황소 자리가 지금 여기 있지만 내일은 1도, 다음 날은 1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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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도 해서 1년 동안 하늘을 조금씩 움직여 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운동을 연주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12월 21일 날 보니까, 동짓날 보니까 겨울철 별자리가 이렇게 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밤하늘에 있는 별들을 일주운동을 찍은 모습인데요. 지금 요거는 한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동심원을 그리고 있죠? 이렇게 동심원을 그리고 있죠? 이게 별들이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요 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이거 무슨 쪽 하늘이죠? 그렇죠. 여기 폴라리스를 기준으로 한 북쪽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럼 이거는 어느 쪽 하늘일까요? 그렇죠. 여기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안쪽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 우측 상단에 있는 그림은 무슨 쪽 하늘을 바라보는 것일까요? 그렇죠. 좌측 하단에서 우측 상단으로 떠오르는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 천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동쪽 하늘이죠. 이게 지금 아마 예상인데 달을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달이 이쪽에 있다가 이렇게 지금 떠올라서 이만큼 떠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모습은 이렇게 지금 탑 뒤로 보이는 서쪽 하늘에서 이렇게 지고 있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지고 있는 별자리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천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천체, 태양, 달, 행성들, 그리고 별자리들 이런 천체들은 일주운동과 연주운동을 한다. 자, 일주운동은 자, 하루를 주기로 하는 운동으로서 태양이 그렇죠. 1시간당 15도씩 움직여간다. 어디서?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움직여간다. 우리가 이것을 일주운동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시간대별로 자, 6시에 봤을 때, 9시에 봤을 때, 12시에 봤을 때 위치가 계속 바뀐다. 자, 그 다음에 연주운동. 연주운동은 그렇죠. 365일 동안 360도를 돌아야 되니까 대략 하루 동안 약 1도씩 하루 동안 1도씩 어디서? 동에서 마찬가지로 서쪽으로 조금씩 움직인다. 그러니까 오늘 밤 하늘에 봤던 별이 내일 보니까 1도만큼 움직여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보니까 1도만큼 또 움직여있다. 다음날 보니까 1도만큼, 다음날 보니까 1도만큼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계절별로 볼 수 있는 별자리의 위치가 조금씩 변한다. 우리가 이것을 연주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상입니다.